예, 오늘의 첫 번째 정치 핫토픽입니다. 수사검사 몽땅 보복 공개 예고한 이재명. 지금 이게 이럴 때입니까? 환율이 1,440원대 폭등을 하고 코스피도 다시 떨어지고 관세 협상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 11호 부동산 대책 가지고 서민의 주거 사다리 걷어차버리는 바람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국민 염장을 지르는 발언이나 이상경 이재명의 부동산 책사 이렇게 불리는 이상경 국토부 1차관 돈 모았다가 집값 내려가면 사라 이래서 염장을 지르는 발언을 했고, 거기다가 오늘 또 있었죠. 이 복귀왕 민주당 의원이 15억 원 정도 아파트는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다. 서민들이 지금 15억 아파트에 삽니까? 이게 도대체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내지려는, 자,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혼란스럽고 경제도 지금 불안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인데, 이재명은 도대체 자기 범죄 수사한 검사들을 갑자기 또 저격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국정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지,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갑자기 사정기관.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그야말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기강문란 행위다. 사정기관들이 문제가 있다. 이 검찰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이런 실상을 보고 입을 벌릴 정도로 놀라고 있다. 도대체 무슨 뭘 가지고 하는지 이때까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다른 국정 과제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거 다 팽개치고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사회기강을 확립하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서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 없는 사건을 조작해서 만들어서 이 이야기 계속 이재명 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5개의 재판이 전부 다, 기소가 전부 다 사건 조작이다. 이걸 지금도 또 이 중차대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보복을 예고를 합니다.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가지고 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들의 문제가 드러났다. 이게 뭘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언론들이 추측을 합니다. 추측을 하니까 한 2가지 정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2가지가 다 자기 범죄를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하나는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이른바 연어 술파티 해유 의혹. 이게 둘 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이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제는 뭐냐면은 문지석 검사가 쿠팡 수사를 하면서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미지급 사건인데, 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풀필먼트 서비스 이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도록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지석이라는 검사가. 그리고 그때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중 검사, 이름 기억나시죠? 엄희중 검사로부터 이 문지석 검사가 위에 상관인데 지청장 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재명이 이걸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엄희준 검사,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를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잘못에 대해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 된다. 그런데 엄희정 검사가 바로 누구냐?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입니다. 이재명 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백현동 사건 이걸 다 수사해서 기소를 했던 그 검사죠. 그래서 그때 엄희준하고 강백신하고 이렇게 뭐 탄핵을 한다고 이 탄핵 발의를 하고 또 탄핵 청문회 한다고 막 부르고 했던 바로 그 검사. 그 검사가 이 부천지청장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수사검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 그 수사검사가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야기로 그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폭행을 했다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이거 다 파헤쳐서 엄희준한테 자기를 수사하는 엄희준한테 잘못이 있으면 단죄를 해야 돼. 이 나라가 지금 어지러운 부동산 문제, 관세 문제, 캄보디아 이 어지러운 상황에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입니까? 또 하나 언론이 추측하는 게 하나는 그래 엄희준 검사를 겨냥을 한 거야. 또 하나는 바로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공범 이화영이 계속 그 연어 술파티 해요 의혹을 막 제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그 사건 조작했다고 또 공소 취소시키려고. 그리고 여기다 최근에 이화영의 변호사였던 설주환 변호사를 김현지가 해임을 시켰다. 이런 것까지 막 나오죠. 그러니 이게 또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고 싶어서 그런지 이화영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해요 의혹 검찰이 이제 해요를 했다는 거죠. 박상용 검사.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자기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하고 자기 대장동 그 백현동 수사를 한 엄희준 검사를 겨냥을 해서 오늘 이런 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국정이 있는데 이 국정감사에서 정치 공방이 오가는 그 상황이고 이 엄희준 검사가 실제로 이 문재석 검사에게 뭐 욕설과 폭언을 했는지 이거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문재석 검사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 사정기관들에 큰 문제가 있다. 국정감사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를 지목을 해서 일종의 보복을 예고를 하는 그런 발언이 오늘 이 중요한 상황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가 정인으로 나왔고 저기서 또 이화영 감옥에 있는 이화영이 나와서 오늘도 티격태격 진실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화영은 오늘도 그때 당시 검찰청에 가서 구속되는 상태에서 검찰청에 가서 김성태하고 전부 다 같이 뭐 박상용 검사까지 올려가지고 뭐 술을 마시고 그래서 회유를 당해서 자기가 회유를 당해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진술을 했다고 잘못 말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번복을 했다. 그래서 회유를 당해서 대북 송금 사실 보고를 했다는 주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유를 당한 그 과정이 연어 파티 그리고 소주를 마셨다. 아니 무슨 그 중요한 그 일을 진술을 하는데 연어 사주고 소주 한 잔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지금 박상용 검사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있었다고 해도 아니 부지사까지 지냈고 뭐 여러 가지 그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 아니 연어 사주고 소주 한 잔 줬다고 그걸 진술을 바꿉니까? 그게 해유가 됩니까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섰으니까 그런 식으로도 또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죠. 정성호가 뭐 이거 다시 그때 다 가짜로 판명이 났는데 어떤 접견 기록이나 출정 기록 또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해서 다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판명이 났는데
다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에 앉아서 감찰을 시켰고, 이 감찰 중에서 일부는 또 수사로 전환을 한다는 말까지 오늘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하영을 공소 취소를 시켜서 이재명 본인도 이제 빠져나가려고, 이재명이 빠져나가야 되죠. 그 같은 공범이니까. 그런 시도를 하고 있고, 오늘 법사위에서도 이게 그 문제를 오늘 또 질문을 한 사람이, 이것도 이재명 변호사 출신입니다. 이재명과 김용의 변호사, 김규표. 그 변호사 그 한 5사람들 이렇게 금배지 나눠줬죠. 그 중에 한 명 김규표인데, 김규표 그 변론을 해주고 공천을 받아서 지금 법사위에 가 있는데, 김규표가 또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박상용 검사는 계속 술을 먹은 사실이 없다. 계속 수차례 말씀드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하영은 계속 술을 먹었다. 영상 녹화실에서 마셨다. 그런데 술이 반입된, 어떤 형태로 반입됐는지를 물으니까 페트병인지 어떤 병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은 없다. 소주병채로 들어오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 먹었다는 날도 계속 바뀌고 다 바뀝니다. 자, 이런 그 모습을 오늘 보였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이걸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동산 정책 때문에 난리가 났고, 오늘 자기가 CNN하고 한 인터뷰에서 트럼프하고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협상 안 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자동차하고 철강 기업들은 거의 다 뭐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거기다 캄보디아, 뭐 우리 국민들 뭐 구출해온다고 하면서 일종의 쇼를 막 벌이고, 그 상황에서 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었으면은 뭘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그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 안전, 캄보디아 우리 국민들 안전 문제, 그리고 관세 협상 문제. 부동산 이렇게 난리가 났으면은 담당 수석, 뭐 다그치든지 뭐 해서 이것을 회복하는 방안을 찾아야지. 거기서 무슨 뭐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엄정히 단정해야 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엄정히 단죄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 보니까는 그 겨냥하는 사람이 자기를 수사했던 검사 2명. 이게 지금 국정 운영입니까? 여기다가 내일 또 대구 갑니다. 대구를 왜 가느냐? 지금 소위 말하는 타운홀 미팅이라는 거 하고 있죠. 지방 돌면서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지난번에 광주 갔을 때 그때 나토 안 가고 광주를 갔죠. 그 다음에 대전, 부산, 광원 쭉 해서 타운홀 미팅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현안을 막 들어주겠다 뭐 하고 이 선물을 막 투척하는데, 내일은 또 광주로 간다. 내일 대구를 간다는 겁니다. 저는 대구는 안 갈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대구 뭐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훨씬 우세하고 안 될 것 같은 거는. 근데 왜 대구로 가느냐? 최근에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자, 그래서 또 찾아가는 거 아니냐, 가서 선물 주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는데,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이탈이 더욱 두드러지니까 지역 민심 달래기 위해서 대구로 가는 거 아니냐. 근데 김민석도 어제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가서 이렇게 뭐 지역 현안을 청취한다. 그리고 대구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이재명이 취임 이후 또 처음으로 대구로 갑니다. 갑자기. 타운홀 미팅, 뭐 지역 현안 듣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도 시점을 봐서 해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지방선거 앞두고 200명의 시민을 모아놓고 대구 타운홀 미팅을 하는데, 그제 페이스북에 이재명이 이렇게 올립니다.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함께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지금 이게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히 이 갈라치기로 정권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는 이 지지율이 너무 떨어지니까 모든 곳에서 떨어지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조사에서는 이재명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모든 지역에서 다 앞서고 다만 호남에서 월등히 긍정평가가 앞서기 때문에 이재명의 지지율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다는 어제 그 분석을 들었죠. 그런데 TK에서는 유일하게 30%대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30%대라는 거죠. 리얼미터 지난주 조사에서 52.2%를 기록을 했는데 전체 TK는 35.0%. 이것도 참 많다고 봅니다. 이거 리얼미터 조사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죠. 어쨌든 민심 위반이 여러 군데서 되고 있으니까 또 특히 이 대구에서도 크게 지지율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을 감지를 한 이 시점에 그 다른 일을 할 거만은 지금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는 자기 수사한 검사들을 겨냥한 발언이나 하고 내일은 또 대구 가서 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한다는 겁니다.